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이번 주말 안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기존주택 판매와 가격이 1월에도 올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에서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겸하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CPEC에서 공개 연설을 하기로 해 정계 복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미국 내 사망자가 오늘 끝내 50만 명을 넘어서는 5명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다만 하루 150만 명씩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과 마스크 쓰기 확대 덕분인지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과 중증 입원 환자, 사망자들이 40%씩 급감하고 있어 최악의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들이 결국 50만 명까지 넘어서며 코로나 사태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공포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2,815만 명을 기록한 시점에서 사망자들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 50만 명은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의 인구와 같은 규모고 조지아와 애틀란타, 미주리 캔자스시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사망자들은 50명이 타는 버스에 태워 장지로 갈 경우 만여 대의 버스로 95마일이나 줄을 잇는 우울한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개탄했습니다. 95마일은 백악관에서 델라웨어 경계까지 또는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까지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특히 미국 내 코로나 사태는 올 겨울 가파르게 최악의 사태로 치달아 사망자들도 급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2월 29일 처음 보고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5월 28일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20만 명은 그로부터 근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22일 넘어섰다가 30만 명은 84일 만인 지난해 12월 15일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망자 40만 명은 불과 한 달여 만인 올해 1월 19일에 넘어선 데 이어 역시 한 달여 만인 2월 22일에 50만 명에도 도달한 것입니다. 올 1월과 2월 사망자들이 한 달 만에 10만 명씩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를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에는 하루 평균 3,100명이나 사망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들이 모두 급감하고 있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7,520만 개가 배포돼 하루 150만 번씩 접종하면서 두 번 다 맞은 사람 1,940만 명을 포함해 4,410만 명이 한 번 이상 접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민 접종 대상자 2억 6,700만 명에서 두 번 접종자는 5.9%, 한 번 이상은 13.3%로 갈 길이 멀지만 갈수록 속도를 내면서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급속 진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은 21일 하루 5만 5천여 명을 기록해 2주 전에 비해 44%나 급감했으며 입원 환자들도 5만 6천 명으로 30% 감소했고 하루 사망자는 1,250여 명으로 32% 줄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이번 주말 안에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고돼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591쪽으로 된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확정해 이번 금요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연방상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하원 가결 법안을 그대로 최종 가결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삭제 시 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로 확정할 것으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1억 7천만 명이 1,400달러씩 현금 지원받고 연방 실업수당이 주당 400달러로 올라 8월 말까지 제공되는 등 첫 번째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이번 주말 안에 연방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발의로 신속 시행에 돌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통해 부양 체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답하며 1,400달러씩의 체크를 나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y, could I get my stimulus check? Yes. You can get your stimulus check as soon as the House and Senate pass my legislation. 이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주말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 가결한 부분 법안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했으며 이번 주말에는 본회의에서 가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has gone to the Budget Committee, which will consolidate all of that, make sure vote on sometime at the end of next week.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일요일 뉴욕 지역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동참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의 찬성과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을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We have to get every Democratic vote. I am working hard on that, and I'm very, very optimistic that that will happen. 민주당 지도부가 확정한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바이든 플랜을 그대로 담아 591쪽으로 된 미국 구조계획 법안 2021로 이름 붙여졌으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1,400달러 현금 지원 등이 모두 담겼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번 금요일 미국 구조계획 법안 2021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연방상원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하원 가결 법안을 그대로 최종 승인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삭제 시 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을 실시해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서명 발효시키고 일주일 후인 3월 8일 또는 3월 1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입금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에서 연조정소득 AGI가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를,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2,800달러를 받게 되고 부양자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400달러씩 지원받아 4인 가정일 경우 5,600달러, 5인 가정은 7,000달러를 받습니다. 3월 14일에 끝나는 연방실업수당은 3월 15일부터 주당 400달러로 100달러 오르고 8월 29일까지 제공됩니다. 7월부터 1년간은 미성년 부양자녀들에게 별도로 5세까지는 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250달러를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 1월 미 기존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한 연율 669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7% 증가한 겁니다. 기존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 역시 지난해 1월 대비 14.1% 상승한 30만 3천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전망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한 연율 669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7%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며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판매를 기록한 겁니다. 1월 기존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14.1% 상승한 30만 3천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 7월에 사상 처음으로 3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주택값 오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기존 주택 재고도 크게 줄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수자들이 시장에 새롭게 나오는 매물을 빠르게 잡으면서 주택 판매가 1월에도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더 많은 재고와 더 많은 선택이 있다면 판매는 20%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기존 주택 재고는 1.9개월치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작년 1월에 3.1개월치에서는 대폭 줄었습니다. 1월 말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104만 채로 12월에 비해서는 1.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급감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고조돼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1월 판매된 주택의 71%는 한 달도 채 안 돼 팔려나가 지난달 주택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토지 매물 또한 5개월 연속 21일 만에 매각됐다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빠른 판매 속도를 보이고 있어 겨울에도 그 속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작년 봄에는 판매가 감소했으나 7월부터는 다시 강력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붐이 절정에 달한 지난해 매출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온 모기지 이자율이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2.73%에서 이번 주 2.81%로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는 3.49%였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평균 30년 모기지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준까지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에서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겸하는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스티브 리 제41대 신임 회장은 한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오픈하우스를 겸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1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출범식이 오늘 애난데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출범식은 연합회 사무실 오픈하우스 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스티브 리 신임 회장은 오늘 출범식과 함께 오픈하우스 행사를 갖는 이유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마친 연합회 사무실을 모든 한인 단체에 공개해서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역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티브 리 신임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이 사무실을 한인 단체들한테 공개해서 같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오늘 공개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스티브 리 회장은 또 비영리 단체 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501-C4를 한인회 최초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중 501c4는 비영리지만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처음 될 것 같은데요. 한인회로서는 처음으로 501c4 등록을 해서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표시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11월 단독 후보로 등록해 41대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출된 스티브 리 회장은 하나가 되는 한인회라는 모토 아래 한인 사회를 위해 진정 봉사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41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는 사무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오늘 오후에만 최근 문제가 된 애난데일 한인업소 강도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즈니스 와치라는 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0년 전통을 지닌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리게 되면 한인 사회의 단합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3.1절 행사와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독립기념일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많은 인원은 모일 수 없었지만 황원균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회장과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등 워싱턴 소재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대표적인 보수 진영 행사인 CPAC, 즉 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공개 연설하기로 해 정계 복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맹공을 가해 공화당 내 파워 재집결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 연설에서는 바이든 이민 정책 등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파워를 과시하며 정계복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20일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행사인 CPAC, 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부터 플로리다에서 시작하는 CPAC 행사의 마지막 날 연설로 등장해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CPAC 연설에서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법안까지 상정한 이민개혁으로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국경장벽 건설은 중지시킨 이민과 국경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뉴욕포스트와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PEC에서 퇴임 후 첫 공개 연설을 하는 것으로 보수 진영에 자신의 건재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차로 2021년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이끌겠다는 정치 행보에 본격 돌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방 상원 탄핵 재판에서 두 번째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발표한 성명에서 정계 복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로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공을 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계 복귀 시나리오는 1차로 2021년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선에서부터 친 트럼프 후보들을 최대한 진출시킨 다음 내년 11월 8일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 데 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벌써 자신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찬패를 던졌던 공화당 상원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처드 바 상원의원이 은퇴하는 자리에 차남 에릭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 랄라 트럼프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랄라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자 텔레비전 PD 출신으로 승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직접 만나 민주당 의석 47석을 탈환가능 지역구로 꼽고 있는 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을 빼앗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공화당을 결집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실제로 내년 11월 8일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을 성사시킨 다음에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한다는 2차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